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9살 인생 이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은 다 아실 거예요. 9살 인생. 우리나라에선 영화로도 뭐 나올 정도로 유명하죠. 저는 이제 영화로도 안 봤고 사실 이건 처음 본 책이에요. 오래된 책이지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또 불구하고 제가 이제야 이 책을 읽게 된 원인은 너무 단순해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그 한국 나이로는 9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9살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9살 때, 어린아이의 눈에서 봤을 때 어른들의 인생, 이런 말들, 어른들의 말들, 그 살아오는 그런 이야기, 그 살아오면서 아이들이 그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떤 자기만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나치게 행복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9살은 세상을 느낄 만한 나이다. 참 묘한 숫자다. 9을 쌓아놓았기에 넉넉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에 헛헛하다. 그 9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에 불안하기도 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살 아이가 이런 걸 보고 듣고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 조금씩 확립돼 가자는 과정에서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건 맞죠. 직접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지만. 하지만 이 소설 속에서도 이 아이의 엄마가 해주는 인생의 말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 많이 보고 배우고, 그렇구나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각, 철학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한테 함부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뭔가를 질문을 하거나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얘기. 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때 엄마들의 태도가 아이들의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걸 직접 겪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동네에서 바로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4, 5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 한 3명이서 이렇게 쭉 쩌르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야, 너네 아빠 연봉이 얼마야? 너 몇 동 살아? 너 몇 평이야? 너네 집 몇 평이야? 그런 질문을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라고는 전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거는 제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뭐 진짜 친하지 않은 아이한테 뭐 그렇게 그냥 질문하고 막 그런 식으로 너네 뭐 있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도 연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너희 아빠 직업은 뭐야? 라고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너의 구체적으로 연봉이 뭐야? 너 사는 곳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대신 너 몇 평 살아? 몇 동 살아? 요새는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크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몇 동, 몇 동, 몇 동이 뭐 몇 평이고 평수가 다 다르잖아요. 오, 충격이죠.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그런 말들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건 부모들 아니고서 배울 게 아니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부모가 얘한테 너 꼭 몇 동 사는 평수 넓은 아파트 사는 그런 아이랑만 지내? 너 그리고 그 아빠가 직업이 뭔지, 연봉이 뭔지 그거 알아보고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말해주는 건 아니겠죠. 적어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둘이서 얘기하거나 뭐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애들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 저희 큰아이도 어, 제가 되게 실수했던 게, 그 아이의 그런 이런 걸 보는 걸,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저희 신랑이랑 둘이 있을 때 이제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던가, 뭐, 간단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옆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요. 아, 오늘 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노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는 거 맞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랑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뭐 못해가지고 뭐 걱정된다면서요. 뭐, 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의 옆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부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들이 없을 때, 뭐 잠자기 전이나 그럴 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다 같이 몰려있고,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 아이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아, 뭐 누구네 집은 뭐 몇 동인데, 몇 평이라더라. 그래서 걔네 집은 정말 잘 살고, 걔네 아빠는 뭐 어디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래. 막, 이런 얘기들을 굳이 왜 어린아이들 앞에서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연봉이고, 돈이고, 차가 뭔지, 집을 몇 평을 사는지, 얼마큼 부자인지가 되면 사람을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그거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하는 2, 3학년? 3, 4학년 때부터 그거를 심어준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보다 더 가난하지만 생각이 훌륭하거나 가난하지만 다른 거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전혀 보고 배울 수 없고 시기와 질투와 또 잘 사는 아이들은 잘 사는 사람 아이대로 우월감에 빠져서 얼마나 인간관계를 망치고 살까.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나중에 크면 얘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걸 좀 부모들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9살, 8살만 아니에요. 요새는 아이들이 정신연령도 높아지고 뭐 부모랑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뭐 친척들이 돌봐주거나 이런 건 드물니까 그 가족 관계에서 그 엄마 아빠의 말투와 엄마 아빠의 생각을 들음으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쩔 때 보면 깜짝 놀래죠. 제가 막 아이들 혼낼 때 막 그 화내는 말투를 막 동생한테 따라한다든가 엄마 말투를 비슷하게 막 둘이 얘기하고 있다든가 그런 뜨끔뜨끔 뜨끔뜨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게 없죠. 그게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제가 막 그렇게 막 잘나고 내가 인성이 막 바른 부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딱 그런 그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가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부모가 과연 알까 싶기도 하고요. 부모도 막상 내 아이가 친구들이랑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게 원인이 다 이제 부모들이 은연중에 하는 말들 속에 아이들은 금방 캐치를 해서 다 알아들을 나이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그만큼 부모와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도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기도 했죠. 저도 뭐 이제 살다 보면 말실수하죠. 막 아이한테 모진 말도 혼내면서 모진 말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모진 말을 하면서도 부모가 좀 잘못을 느끼고 점점 고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9살 인생을 읽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많이 걱정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이는 점점 커가고 있고 이제 부모의 인생의 철학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한국을 가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의 교육이랑 한국에서 교육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런 갭들,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아이한테 이해를 시켜줄까라는 생각,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얘 둘째는 이제 가서 바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유치원을 다니니까 뭐 그냥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큰아이는 여기서의 그 학교 생활 적응도 너무 힘들어 했는데 또다시 환경이 또 완전히 바뀌는 또 한국으로 가서 더군다나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많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무리 내가 막 고민을 해봐야 어차피 아직 겪어보지 않았고 아직 가서 해보지도 않은데 막 걱정만 하면 될까. 얘 나름 9살이기 때문에 얘만의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의 생각의 힘을 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또 생각이 잘하는 건 아니죠. 책은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야말로 간접 경험이라서 아, 내 머릿속에 일깨운 반성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런 책에서 얻는 그런 교훈보다는 아직은 몸으로 체득하는 거, 그 옆에 부모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자기가 보고 들었던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공부도 아주 중요하고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에게 막 여러 가지를 막 해주고 싶지만 시간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이제 처한 상황이 모두나 다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을 심어주느냐,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거는 바로 엄마, 아빠,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건, 어른들 사이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이제 많이 성장했고 컸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도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분명 아시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이들 앞에서 말조심하고 그리고 나부터 좀 돌아보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혼낼 때도 아이가 잘못한 점을 지적을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지는 않잖아요. 뭐 혼날까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다 생각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 엄마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엄마는 맨날 혼낼 때 나한테 소리를 질러. 막 이런 거. 그런 생각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한테 자기가 좀 소홀했던 거, 잘못했던 거, 좀 실수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도 아이한테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과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저희 큰아이한테 강조하지만 잘 지키지를 않아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왜 안 지킬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 세 가지를 계속 일깨워줘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잠자기 전에 그런 말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 마디는 꼭 하루에 꼭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말들이야. 여러 번 할수록 더 좋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우리 아가들 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둘째가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안녕, 굿나잇 이러면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 인사는 기본이죠.
앞으로도 우리 9살 인생 큰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떤 인생 철학을 심어줄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오늘의 마무리.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주입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말 조심하자. 아이들도 다 듣고 있다.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아이들과 사랑하고 눈 마주치면서 많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자. 그 세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한 저의 생각이고 실천해야 될 부모의 실천 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상담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모의 마음도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다잡고 가면 부모의 마음도 치유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틈틈이 읽으시고 네, 감사합니다.